단마외우는 한시조리 기능사. 오늘은 마지막 7회 모의고사 해설 볼게요. 1번 260에서 280 나노미터의 자외선이 살균에 가장 유효한 파장이다. 자외선이 인체에 주는 작용 중요하죠. 볼게요. 자외선에 인체에 주는 작용은요, 강한 살균 작용을 한다. 비타민 D를 형성, 건강선이라고도 하며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혼반을 일으킨다. 표피의 기저세포층에 존재하는 멜라닌 색소를 증대시켜 색소 침착을 가져온다. 피부와 일시적인 시력장애 등을 유발한다. 3번 볼게요. 소독약품의 구비조건. 살균력이 강한 것, 사용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 인축에 대한 독성이 작을 것, 소독 대상물의 부시성과 표백성이 없을 것, 용해성이 높으며 안전성이 있을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바나나 같은 열대성 과일은 저온에서 급속하게 노화 현상이 진행되므로 상온에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온 저장만으로 살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6번 10분 첨가물의 기능 볼게요. 이것도 객관식 문제 잘 나오죠. 10분 첨가물의 기능. 식품의 변질, 부패 방지, 영양가와 신선도 보존, 맛 증진, 조직감 향상, 향과 색깔 증진. 그 다음에 정의 잘 나오죠. 보존료는 10분 저장 중 미생물에 의해 일어나는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죠. 살균제란 식품의 부패 미생물 및 감염병 등의 병원균을 사멸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이죠. 첫 번째, 산미료. 산미료는 식품에 적합한 신맛을 부여하고 미각의 청량감과 상쾌함을 자극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첨가물이죠. 교육 시간 볼게요. 자, 짧은 것부터 10분 운반업, 10분 소분 판매업, 보존업, 용기 포장로 제조업 하려는 자는요, 4시간 교육받고요. 식품 적개법,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요 6시간 교육받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10분 첨가물 제조업, 공유 주방 운영업 하는 사람은요 8시간 교육받죠. 교차 오염 발생 가능성은 많은 양의 식품을 원재료 상태로 들어와 준비하는 과정에서 높아지죠. 자, 중간 수치 볼게요. 오징어, 대구는 아니사키스. 소고기 중간 수준은 무구조충. 송어, 연어의 숙주를 두는 것은요, 광절열 두초충이죠. 살모넬라는 난류, 육류, 가금류, 가공품, 원인식품으로 하는 세균성 식중독을 말하죠. 황색 포도상구균은요, 환우성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균으로 피부에 외상을 입은 경우 식품을 다루는 것을 피해야겠죠. 중독물질. 자, 동미나리의 중독물질은 시큐토신, 모시조개 골바지락은요, 베네루핀이죠. 어묵은 생선의 살을 으깨어 소금 등을 넣고 반죽하여 응고시킨 식품으로 단백질 마이오신이 소금의 녹는 성질을 이용한다.
통조림은 강철판에 얇게 주석을 입힌 캔으로 채소나 과일 등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데 캔으로부터 주석이 용출되어 중독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다량 섭취 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회복기 보균자란 질병에서는 회복되었지만 몸 안에서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하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에 후생기관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영업의 종류 중에서 식품소분업은요, 총칙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식품소분업이라고 하죠. 자, 식품소분업의 신고 대상 볼게요. 총칙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란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벌꿀을 말한다. 다만 어효제품, 특수용도식품, 병조리 제품, 레토르트 식품, 전분, 당류 및 식초 이런 것들은 소분 판매해서는 안 되죠. 영어 신고 대상 업종 볼게요. 자, 신고를 해야 되는 업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 판매업, 식품 냉동 냉장업, 용기 포자류 제조업,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위탁 급식 영업, 재가정 영업 이런 것들은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에게 영업을 신고해야겠죠. 휴게 음식점 또는 제과점은요, 객실을 둘 수가 없고요. 여기서 객실이란 것은 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 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하고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고요. 이 경우 두 면의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해야겠죠. 현기성 분해 처리와 호기성 분해 처리로 나눠지고요. 현기성 분해 처리로는 임호프탱크법, 부패조 처리법이 있고요. 호기성 분해 처리는요, 살수여상법, 활성원위법, 회저원판법, 산화지법이 있죠. 글루텐은 밀가루에 천연적으로 들어있는 단백질로서 물을 넣고 밀가루를 반죽하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물과 결합하여 글루텐을 형성하죠. 결합수는 수증기압이 보통의 물보다 낮으므로 대기 중에서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여도 쉽게 증발되지 않죠. 탄수화물, 당질의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저혈당으로 뇌의 포도당의 공급이 적어지고 심하면 의식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온몸이 에너지 부족에 빠지고 피로감이 생기고요.
당질이 부족해 혈당이 떨어지면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세포 내의 단백질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는데 이로 인해서 단백질 분해의 효과가 저하되죠. 포화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 비해서 융점이 높죠. 필수 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 중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여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지방산으로 리놀레산, 린놀레산, 아라키돈산이 있죠. 무기질에는 칼슘인 나트륨 외에도 칼륨, 염소, 철, 구리, 마그네슘, 아이오딘이 있죠. 자, 영양소 식품 볼게요. 비타민 C에 들어있는 거, 채소, 과일. 비타민 K가 들어있는 거, 녹색 채소, 동물의 간, 양배추 있죠. 비타민 E는요, 소백, 배아유, 쌀겨, 오수수기름, 면실류.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몸에서 흡수되어 비타민 A로 변환된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에 작용하는 물질의 생성재료가 되기 때문에 시력의 회복이나 양맹증, 눈의 피로를 푸는데 효과적이죠. 폴리페놀 옥시데이스는 효소적 갈변작용을 일으키며 사과 외에도 배하고 가지 등의 갈변 반응에도 영향을 준다. 다당류를 가수 분해하는 요소는 아밀레이스,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는 라이페이스,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요소는요 아스코비네이스. 아미노 카보닐 반응은 식품의 품질 형성에 관여하는 반응으로 간장, 된장 등의 갈변 반응과 관계가 있죠. 녹색 채소에 있는 엽뇨소, 색소는 산에 약하므로 식초와 만났을 때 클로로필이 황갈색 색소인 페오피틴으로 변한다. 플라보노이드 색소는 산성 용액에서 흰색, 알칼리 용액에서는 황색으로 변한다. 동물성 색소 중 근육 색소는 마이오글로빈이고 혈색소는 헤모글로빈이다. 이노시산은 가다랑포의 감칠맛 성분이고요. 호박산은 청주와 조개류의 신맛 성분, 알리신은 마늘의 매운 성분, 나린지는 정미료의 일종으로 쓴맛 성분이죠. 정향은 꽃보리를 쓰는 향신료. 생선은 조린 국물이 끓일 때 생선을 넣어야 표면에 단백질이 응고되어 맛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살도 부서지지 않으며 비린내도 덜하다. 두유의 응고제로 사용되는 간수의 주 성분은 염화 마그네슘. 한천은 우뭇가사리 등의 홍조리에 얻는다. 동물의 뼈를 원료로 하는 것은 젤라틴. 육류 및 어패류, 채소류는 매일매일 구입하고 건물류와 조미료 등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은 자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자, 판매원가 공식. 초원가 더하기 이익은 판매원가. 계량전 재료 쳐야 하는 것은 밀가루고요. 흑설탕은 용기에 꾹꾹 눌러 담은 후 위를 수평으로 깎아서 계량하죠. 컨벡션 오븐은 대류열을 이용하므로 열 전달 방식의 오븐에 비해서 음식이 골고루 잘 익지만 식품이 건조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녹색 채소의 조리 시 탄산수소 나트륨을 사용하면
녹색은 선명히 유지되나 섬유소를 분해하여 질감이 물러지고 비타민C가 파괴된다. 식혜에 사용하는 엿기름의 아밀레이스는 60도에서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에 보온 상태의 60도 정도에서 당화시킨다. 전분의 홍화는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알칼리성일수록 촉진된다. 찹쌀은 아밀로펙틴 10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찰기가 있고 노화가 잘 되지 않는다. 습열조리법은 물을 이용하는 조리 방법으로 삶기, 끓이기, 찜 등이 있고요. 불고기는요, 건열조리법으로 사용되죠. 육류의 결합 조직을 장시간 물에 끓이면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되면서 부드러워지죠. 달걀의 단백을 저을 때 기포가 생기는데 기름, 우유, 설탕, 소금 등은 기포의 형성을 방해하고 오렌지 주스, 식초, 레몬즙과 같은 사안은 기포의 형성을 도와주죠. 벤조피렌은 다왕 방향족 탄화수소로 석탄, 석유, 목재 등을 태울 때 불완전한 연소로 생성되고요. 인체에 축적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이죠. 소금은 생선살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선도가 낮은 생선의 양념을 담백하게 하면 비린내가 강하게 나고 지방 함량이 높은 생선이 구이로 적당하며 생선은 오래 가열하면 살이 부서지죠. 비교적 높은 온도로 가열된 유지는 자동산화가 가속화되어 유리지방산이 증가하고 발연점이 저하되어 점도가 증가한다. 발효식품이란 미생물을 발효시켜 만든 식품으로 장류, 즉 된장, 간장, 청국장, 고추장, 김치, 주류, 식초 등이 있죠. 두부는요, 비발효식품. 식초는 단백의 응고를 돕고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주기도 하며 뼈까지 부드럽게 한다. 또한 식품의 색소에서 엽록소에는 녹갈색으로 변하고 안토사이아닌 색소는 붉은색으로 변하게 된다. 밥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은 수분 함량과 단백질 함량인데 단백질 함량은 쌀의 식미와 관계가 있고 전분의 호화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쌀의 식미와 관계가 있죠. 국이나 전골, 편육 등 오랫동안 끓여야 하는 음식을 할 때는 사태, 양지머리와 같이 질긴 부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섭산적처럼 재료를 다져서 사용하는 경우 소고기의 힘줄이나 지방, 피물을 제거하여 곱게 다지는 것이 좋다. 채끝은 등심과 이어지는 부위의 안심을 에워싸고 있으며 육질이 연하고 지방이 적당히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테이크, 로스구이, 샤브샤브, 불고기가 이에 속하죠. 음식의 종류와 담는 양을 볼게요. 자, 식기에 50%를 넣는 음식은요, 장아찌, 젓갈. 식기에 70에서 80%만 80% 들어가는 음식은요, 탕, 찌개, 전골, 볶음이죠. 자, 식기의 70%를 차지하는 음식은요. 구, 찜, 선, 생채, 나물, 조림, 초, 전유어, 구이, 적, 회, 쌈, 편육, 조편, 티각, 부각, 포, 김치죠. 자, 50% 차지한 거 장아찌, 젓갈.
70에서 80% 들어가는 거 탕찌개 전골 볶음 이 정도로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70%.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모의고사 7회 해설까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기출문제 1회부터 7회까지 한꺼번에 문제 답만 달달달달 볼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